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훈남 씨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세요. 고마워요. 이야, 니도 남자가 있었네.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노? 내가 남편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엄연히 법적으로 부부인데 자격이 있지. 이혼은 해주는데 쫄맥하고 좀 해야 될 기다. 뭔가 많이 복잡한 사연 같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몇 번째고? 남자가 살다 보면 옆길로 셀 수도 있는 거지. 뭐? 결혼 10년 동안 내가 아는 것만 5이다. 이제 하다 10살이나 어린애를 꼬시나? 그래서 이혼해준다 안 하나? 바람을 피셨나 보네요. 우리 애들 친권 양육권은 내 거다. 아이들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 학원비 공과금 다 네가 부담해라. 그리고 이 집에서 네가 나가고 집 담보대출금도 네가 갚아라. 그렇게 해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좀 이혼하자. 아우, 유리한 조건이네요. 네. 조건에 선선히 응해주네요. 진짜 이 인간 미친 거 아니가? 부탁할 걸 부탁해야지. 맹이야, 혼인신고 다시 좀 해도. 엥? 싫다. 내가 왜? 회사에서는 내 이혼한 거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 혜택 다 받고 있는 건데 이번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혼인관계 증명서가 꼭 필요하다. 제발 부탁 좀 하자.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하는데? 이혼했다고 하지.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양육비랑 다 부담할 수 있었을 것 같나? 이혼 사실 알려지면 회사에서 내 공범행위로 바로 잘린다. 그럼 이때까지 부담했던 돈 못 준대. 형식상이다, 형식상. 감사 끝나면 다시 이혼해줄게. 진짜 형식상이다. 우리 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다. 당연하지. 바람에 거짓말에 참 가지가지하네요. 이혼하고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명희 씨랑 이야기 나누니까 좋네요. 저도요. 여보세요? 새로운 남자가 생겼나 보네요. 그러네요. 희진 씨 웬일이에요? 자기 괜찮나? 무슨? 아,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남편 최과장이 이부장녀 와이프랑 바람이 나서 지금 불린 소송 한이 많이 예? 회사가 난리라는데. 아유, 일단 알겠어요. 아, 참나. 또 바람 폈네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은 전 남편 사정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다시 해줬었어요. 예? 진짜 형식만이요.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이혼해준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 직장 상사 부인이랑 바람을 폈다네요. 지긋지긋한 인간. 아, 무슨 그런 남자가 다 있습니까? 훈남 씨한테 말 안 해서 미안해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웠어요. 아, 전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전 남편한테 빨리 다시 이혼해달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고마워요. 야, 그래도 든든하네요. 이제 상사 부인까지 꼬셨나?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노? 뭐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지난달부터 왜 양육비 안 보냈는데? 누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나? 나도 허리가 휜다. 그건 네 사정이고, 그리고 잠깐만 혼인신고하면 된다며. 우리 관계 빨리 정리하자. 참 알겠다. 지금 알겠다 한 지가 몇 달째고, 니랑 같은 등본 있는 것도 싫으니까 빨리 다시 이혼하자. 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하자. 안 바쁜 것 같은데요. 왜 이혼을 안 해주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네.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훈남 씨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기대세요. 고마워요. 이야. 니도 남자가 있었네.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노? 내가 남편인데.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엄연히 법적으로 부부인데 자격이 있지. 부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이혼이나 해줘. 이혼? 그래 해야지. 네가 바람 폈으니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내가 제대로 받아낼 거다잉.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네가 전부 다 갚아라. 각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셔. 자, 강명일 씨,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이혼하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아이들 양육비도 있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인 최바람 씨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사건이 더 있네요. 먼저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명희 씨와 최바람 씨는 10년차 부부입니다. 하지만 남편 최바람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바람을 폈고 두 사람은 결국 협의 이혼을 합니다. 남편 최바람은 바로 집을 나가서 내연녀와 동거를 하는데요. 이혼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최바람 씨가 강명희 씨에게 형식상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유가 회사에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지 혜택을 받아왔는데 감사를 할 예정이고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 공금횡령으로 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최바람 씨가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아이들의 양육비 등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강명희 씨는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해주고 맙니다. 그러나 최바람 씨는 시간이 지나도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해주지 않고 양육비도 몇 달씩 주지 않았는데요. 이에 강명희 씨는 여러 차례 최바람 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강명희 씨에게도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는데요. 강명희 씨와 배훈남 씨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최바람 씨. 강명희 씨가 바람을 폈다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전 남편 최바람 씨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취미인 것도 아니고. 자, 지금 일단 상황을 보면요. 강명희 씨가 최바람 씨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형식상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형식상으로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혼인신고 이후에도 똑같이 따로 살고 있고 우리 또 강명희 씨 같은 경우는 전혀 다시 합칠 마음이 없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쭉 봤을 때 유책 배우자는 최바람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명희 씨에게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이수경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드라마 상에서 보니까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도 최바람 씨는 직장 상사의 아내와 바람을 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였는데요. 네. 그 사유 하나만으로도 유책 사유는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강명희 씨도 두 번째 혼인신고 자체를 혼인의 의사 없이 형식상 임한 것이기 때문에 최바람 씨 이혼하자는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유책 배우자는 강명희 씨가 아니라 최바람 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강명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강명희 씨가 반소로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강명희 씨가 반소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최바람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혼이라는 것 자체는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혼인 신고는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혼을 할 때 그 최바람 씨의 외도 바람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 강명희 씨는 최바람 씨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도 뭐 학원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지원받고 네. 또 부부 공동 재산인 집에 대해서도 강명희 씨가 모두 다 가져오는 것으로 굉장히 강명희 씨에게 유리하게 협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네. 하지만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혼을 통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된다면 기존에 협의하였던 그 양육비와 재산 분할의 협의는 그대로 효력이 사라지게 되고 네.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재판상으로는 기존에 협의 내용한 내용대로 그 정도의 금액을 다 받아올 수는 없겠습니다. 와, 그러면 처음 이혼할 때 합의했던 그 내용은 두 번째 이혼할 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 내용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 법원은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 분할 약정을 한 경우에는 네.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이혼한다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 의사 표시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조건은 불성취된 거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였던 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산 분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강명희 씨가 최바람 씨를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사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네. 그 이혼이라는 절차에서 분배하고 청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권은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요. 그 드라마상에서 강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에서 대출금을 뺀 그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서 기존에 약정한 내용대로 혼자 모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최바람 씨와 함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라는 것도 부부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협의했던 내용보다는 감액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최바람 씨가 이걸 노린 거네요. 사실 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람밖에 핀 게 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실 이게 처음 이혼할 때 제가 보기에는 최바람 씨가 너무 다 주고 나간 거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명희 씨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 그럼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최바람 씨가 너무 주고 나온 게 좀 아까웠던 모양인데요. 네. 우리 강명희 씨 입장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반소로 이혼 소송을 하실 게 아니라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이요? 네. 자, 보통 저희가 그 이혼을 할 때도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혼인 무효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에서 그 혼인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총 4가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 8촌 이내에 혈족 관계에 있거나, 두 번째는 장모와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은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 관계에 있거나, 또 세 번째는 양모와 양자, 양부와 양녀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양부 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친혼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예. 네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네. 마지막 그 네 번째 사유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 사실 혼인 무효라니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사실 무효로 확인받게 되면 과거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을 했다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게 됩니다. 네. 따라서 강명희 씨 같은 경우에 반소로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무효 확인을 받게 된다면 두 번째 혼인 신고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존에 했었던 이혼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 기발한 착상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네. 첫 번째 게 그대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합의했던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법원은 그 무효 사유인 당사자 사이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경우와 관련해서 그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정되어서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그 네 번째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사생팬이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들 뭐 흠모하다 못해서 예.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예.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했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로 보게 되고요. 그렇죠. 또 외국인이 국내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 내국인과 서로 짜고서 혼인신고를 해서 체류 자격을 얻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원에서도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가 명백하다고 봐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은 그 혼인 관계를 이용하려는 그 다른 의도가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섣불리 무효를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드라마상에서 보셨다시피 회사 감사를 피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사유 하나만으로는 당연히 무효라고 보진 않습니다. 강명희 씨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입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혼인 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실체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증거들로 추가적인 입증 활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질 당시에 그 전 남편인 최바람 씨와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그걸 통해서 두 번째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가 입증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혼인 신고를 한 이후에도 서로 거주지를 달리해서 각자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입증이 필요하겠는데 쉽게는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서로 거주지가 달랐음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외에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서로 함께 하지 않았음을 뭐 사진이나 다른 기타 증거 자료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나 최바람 씨는 그 회사 내에서 또 불륜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잖아요. 네. 그 사실 자체로도 최바람 씨한테 두 번째 혼인 신고할 당시에 이미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좀 반증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강명희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정을 두고 양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에 실체도 없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강명희 씨에게 좀 해결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명희 씨. 당연히 전 남편 최바람 씨와의 관계는 정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혼할 때 협의를 워낙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협의 효력을 살릴 수 있도록 반서로 이혼 소송을 하실 게 아니라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혼인 무효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혼인 의사가 없었고 혼인 생활에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꼭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